네, 반갑습니다. 주식 정보는 범주식, 네, 범주식 채널 최현범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원전. 네, 최현범 하면 또 최원전이죠. 네, 제가 정말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년해가 저는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원전에 대한 해가 출발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관점 잡았었죠. 자, 출발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MTN 방송을 하잖아요. MTN 머니투데이 방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날짜 보시면 1월 9일자, 1월 9일자 올라갔다는 뜻은 이 오늘 그죠? 오늘 이제 올라간 건데 이 에노토크랑 지금 해서 원자력 관련주 지금 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에서 지금 시외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시외 상황 볼게요. 네, 시간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자 한신기계부터 출발합니다. 한신기계 시간의 상황과 그리고 나서 보성파워텍 또 밑에 뭐가 있죠? 자 봅시다. 에너토크 여기 있고요. 그리고 G2파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서전기전도 보이네요. 자 어떤 지금 섹터가 제대로 지금 자리 잡으려고 한다? 원전력 관련주입니다. 자 원자력 에너지 정말 많이 강조드렸어요. 정말 많이 강조드렸고 그때도 제가 이제 BHI 우진 한신기계 요거는 이제 검색창에 이제 제 이름이랑 네 치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1월 9일자 오늘 올라왔으니까 이게 금요일 방송이었거든요. 이미 먼저 지금 또 네,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 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방송이 항상 좀 메인이 돼서 중심이 돼서 방향성과 관점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시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원전 관련된 재료는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자, 폴란드 그리고 또 오늘보다 우간다, 아프리카로 지금 시야를 넓힌다. 그리고 나서 튀르키예도 지금 마찬가지, 폴란드, 체코 마찬가지. 자, 지금 원전을 우리가 지금 원전 관련주들 지금 위치 어때요? 자, 방금 시간의 상한가였던 한신기계 잠깐 볼게요. 시간의 상한가였던 한신기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뭐 4거래일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시장에 주목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생각할 때 원전은 어떤 이미지냐면은 뭐 갈 땐 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연속적으로 가지 않고 생각보다는 크게 재미없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크게 재미가 없다예요. 개인 투자자들 느끼기에. 그럴 때를 노려야죠. 어떻게든 간에. 그럴 때를 노려야 합니다. 그럴 때를 노려하는데 원전은 정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점이 뭐냐면은 올해 원전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다. 왜냐? 탈원전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거의 무에서 유로 다시금 지금 탈바꿈하는 과정이 지금 막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금 정부 자체가 원전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아예 적극적인 투자 약속을 했었죠. 실제로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우리가 지금 나라만 하더라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폴란드, 프랑스, 체코, 튀르키예, 중국, 사우디 등등 지금 다 지금 줄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랑 같이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 때문에 5년 동안 거의 멈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산업 자체가 그냥 멈춰 있었다. 물론 가동하고 있었겠지만 거의 그냥 뭐 전무에 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금 스타트 버튼을 눌러가게 되니까 지금 앞다투어서 지금 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는 크게 가지 않았다. 준비를 그만큼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많이. 자, 폴란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조짜리냐면은 자, 다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거 40조짜리 사업이에요. 폴란드 관련해서도. 자, 한 산업에 있어서 40조라는 수주 규모는 우리가 뭐 자동차로 생각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쵸? 굉장히 많은 수의 캐파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나라 자체에서 지금 40조 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뭐 이 나라들만 다 합쳐서 수주를 정말 하나 두 개씩만 우리가 따낸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이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히나 또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계획을 제출했다는 게. 그래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이고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간다와 원전 협력 타진 아프리카로 시야 넓힌다. 우리가 여러 지금 유럽 국가들과 이제 연관돼서 그런 얘기들은 많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산업은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특히나 또 우간다랑 원전 협력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뻗어나간다. 물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범위를 넓힌다는 거, 범위를 지금 더 높여가고 범위를 이런 식으로 다양성 있게 뻗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원전은 이제부터 정말 미래 산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성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기술력을 높여가는 거였죠. 그런 높여가는 거였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차세대 원전 SMR 뭐다? 소형 모듈 원전. SMR 뭐예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모듈 원전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뭐 월성 그리고 신고리 여러 개죠. 한빛 여러 개의 지금 우리가 고로를 돌리고 있고 우리가 원전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만큼 큰 부지라던가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영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플러스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차세대 원전 산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R 쪽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 뭐가 있다? 뉴스케일 파워가 있죠. 이미 지금 시작된 SMR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계측기 관련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국과의 SMR이 얘기에 오가고 있었고 지금 SMR 쪽으로 지금 정부 자체도 투입을 해주려고 굉장히 자금적으로도 얘기를 오가고 있죠. 자 이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원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태양광과 풍력으로 다 같이 인류가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부족분을 원자력 에너지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우리가 뭐 2050년대까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겠다.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원전 시대로 다시금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산업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우리가 반가워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MOU 체결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에 이 원전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만 잘 활용하고 그런 점 활용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수주를 우리가 달성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원전 산업 자체로도 우리나라 국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뭐 종목이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렸지만 자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되고요. 자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자주 다뤄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핵심 관련주 몇 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3세대 대장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52주 신고가를 거의 매일같이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전 관련하면은 한신기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가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에어 컴프레셔 쪽이에요. 네, 압축기 쪽이고 신울진 1, 2호기랑 고리 3, 4호기에 공급해요. 그래서 관련주를 엮여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위치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뜻이죠. 이게 왜냐면은 자, 그 이전에 정말 1차 대시세 나올 때 상한가가 들어올려졌던 자리가 지금의 저점이에요. 확인되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금 매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리,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지금 쌍바닥에 있는 저점을 만드는 자리가 저는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세를 최소한 이만큼의 다시금의 시세. 자, 1차 시세 때 또 상한가가 바로 들어 올려졌죠. 2차 시세 때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3차 시세 때까지.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8,000원 이상
미니멈 8,000원 이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 강조드렸어요. 에너토크 보이시죠? 에너토크 여기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에너토크를 제가 또 설명한 또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뭐 원전 관련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동 액추에이터 쪽이에요. 네, 전동 액추에이터 쪽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발전 플랜트 쪽,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 쪽 이쪽에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로 연관이 됩니다. 자, 방금도 한신기 보여드렸고 이때 다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분이 있었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리고 나서 이때 살짝 잠깐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에너토크도 중요한 자리예요, 굉장히. 중간 시세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그래죠. 여기 14,000원까지는 확실히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꺾이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가 15,000원 구간이에요. 15,000원 구간이고 14,000원 구간이 지금 이 정도 구간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매물이 소화됐을 때가 1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토크를 봤을 때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에너토크까지 체크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저는 BHI를 빼놓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BHI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때 시세가 좋았어서 이때 정말 매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소화를 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BHI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수송 저장 차폐체 개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행을 했고 거기 수행을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후 해결류예요. 네, 사용후 해결류 관련주이고 그래서 BHI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시세가 틀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섭게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BHI가 8.04% 원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BHI까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진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오늘 일단 4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우진 같은 경우에 산업용 계측기 제어 장치 쪽. 네, 대표 주자입니다. 대표 주자고 특히나 이제 우리 우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갈 때 제대로,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이란 특징이 그거예요. 한 번 시세가 트이게 되면은 곧바로 그냥 상한가 가까운 그리고 15% 20% 가까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바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닥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의 바닥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의 바닥을 형성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진이 대표적으로 오른 만큼 내린 종목이에요. 아예 리셋하는 개념이 크거든요. 세력의 손바뀜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들어올려지는 걸 봐야 되는데 만약 세력의 손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구름대 그리고 여기 있는 121선 회색 121선까지도 충분하게 가볍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통 여기가 10,000원 이상 자리에 보거든요. 우진 같은 경우에. 10,000원 이상 안착을 했다 하게 되면은 추가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진도 이 원전 탄력을 받게 되면은 10,000원 이상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드릴 섹터이고요. 자, 오늘 4종목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